특가법에 적용을 받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13세 미만이 아니라 13세가 지났다면 보기에는 어린이지만 결국은 특가법 적용받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그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린이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특가법상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자 어린이의 나이를 당시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사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데 경찰이 물론 그 나이를 생년월일까지 잘 챙겨서 13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봐서 특가법 적용을 배제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분들도 많거든요.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이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그걸 못 챙긴다고 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원래는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이랑 다르게 민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면 되지만 형사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말 정의에 맞는지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사님이 뭔가 성명을 해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사님이 찾아봤어야 되겠지만 검사님이 주장을 못했다면 판사님도 봤어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판사, 변호사, 검사가 다 모른다면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은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 경찰이 잘못 송치한 거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이니까 그런 경우는 합의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이미 안심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송치에 대해서도 뭔가 벌금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되는 것과 특가법이면 사실 벌금형보다는 이게 구공판으로 가서 재판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 상해가 진단수가 높다면. 예. 그래서 초기 단계, 경찰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특가법으로 적용되는 걸로 조사는 받겠죠. 경찰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내가 과실이 없었다는 거는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호사나 피의자가. 어떤 경우에 무죄가 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가 아닌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다든지 나는 운행을 정상적인 속도 30km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다든지 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인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인도에서 뛰어내려왔다든지 이런 거는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속도도 준수하고 뭔가 신호 위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무죄 주장을 하셔야죠. 그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의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는 다 지킬 거 지켜도 어린이가 뭐 킥보드를 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거 주장해야죠. 무죄 주장을. 네. 그리고 어린이가 킥보드를 탄 경우는 어린이도 사람 그냥 보행자로서의 어린이가 아니라 킥보드를 탄 사람이잖아요. 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차 대 차의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